여러분,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10년 만에 최고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요. 이것은요, 금리차가 는다, 이 말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고채 3년물하고 국고채 10년물의 금리차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국고채 3년물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3년물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단기 금리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금리 지표. 그런데 이게 0.9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996. 1%가 채 안 되죠. 이것은 기준금리가 0.5%인데다 예금금리가 지금 0.89% 정도 되죠. 그렇게 보면 0.996도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죠? 예금금리보다는 높으니까. 채권금리가 이만큼 높으면 야, 박수 칠만 하죠. 예. 그런데 10년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이제는 1.8%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875%까지 올라갔어요. 10년물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10년물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 이런 말이 그냥 성사가 되잖아요. 그죠? 딱 그게 여기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경기가 점점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른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금리차가 3년물하고 10년물하고 경기차가 0.879%포인트입니다. 0.879%포인트는요 2011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1년 1월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면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 그런 말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당시에 재정 위기가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뚝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 1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0년물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살펴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징조인지 경기 회복의 징조인지 정확하게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금리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지표를 볼 때 여러분 제가 보라고 한 거 세 가지 있죠.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볼 때 제일 먼저 볼 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일자리. 세 번째는요, 경기 전망 지수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국은행이나 OECD의 경기 전망 지수. 이것을 보면 경기가 회복될 건지 안 회복될 건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당연히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경기 전망 지수까지 좋아, 그러면 앞으로도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봐야 되는데 1월에 OECD 경기 전망 지수 이거 좋아졌습니다. 지난 12월까지는 101.5였거든요. 101.5는 100이 기준이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100보다는 높으니까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1월에는 101.8%까지 올라갔어요. 8%가 아니고 8포인트죠. 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이나 9개월 후에는 경기의 어떤 흐름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진다.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아직까지 이거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예요. 실물이 지금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 현재 실물에서 좋아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 이것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지금 추가 경정 예산으로 또 4차 재난지원금 20조를 주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위로금으로 얼마를 주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조짐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도 함께 지금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가게가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공장 라인을 많이 돌려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 국면,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여기에 또 돈을 푼다는 사실이죠. 돈을 그것도 많이 푼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오르잖아요. 전 세계가 돈을 풀다 보니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구리도 올라가고 석유도 올라가고 니켈도 올라가고 원자재가 다 올라갑니다. 원자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돼요. 아니 밀가루가 올라갔는데 그죠? 빵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배달이 줄줄이 지금 가격 올리잖아요. 맥도날드도 가격 올리는 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자재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최대폭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데요. 분명한데요. 이렇게 금리차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기는 확장 국면으로 분명히 가고 있다는 징표고 또한 OECD의 경기 선행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 그러면 이 신호를 다 합쳤을 때는 너무 과하게 돈이 풀리거나 너무 갑자기 보복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 현재는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나겠냐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이 변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던 시장보다는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뭐예요? 주식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많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온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실물 경제가 지금 경기만큼 지금 주식 가격만큼 좋아질 거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아진다는 거. 좋아진다는 거. 그런데 왜 두 번째 문제냐? 이 문제는요.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하고 상관없이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실물이 점점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장단기 금리차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그나마 뭔가 조금의 단비 같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현재는 아니라는 사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